네, 오해 증점 이어가겠습니다. 만기일이라서 이러는 걸까요? 일단 금리 확인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장 방향 다시 마이너스권입니다. 두 분과 함께 지금 뭐 봐야 하는지 얘기 나눠봅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여쭤볼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시장이 주도 섹터에 대한 힌트를 좀 많이 줄 수 있는 오늘인가? 어제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땅 있어야지 가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전에 긍정과 부정 의견 골고루 봤고요. 건설부터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지금 이조 본부장님 부정 하나 나오고 김태성 본부장님은 중립 하나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자, 건설 얘기 나눠보죠. 일단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건설주 중에 뭐 볼까? 뭐 대형 건설주도 있겠지만 지금 중소형 건설주에서 그쵸? 여러분 뭐 상한가라든지 오히려 더 탄력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짜 토지를 보유한 자산주들 있잖아요. 뭐 롯데칠성이 강남에 땅 있고 뭐 삼표시멘트가 성수였나요? 그쪽에 땅이 있고 뭐 이렇게 한번 엮이면 오히려 그쪽에서도 반응이 나와요. 천일고속에서 보여줬던 그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지금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붙는다라는 표현이 일성건설, 동신건설처럼 아직 뭐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는 쪽을 붙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임밸류 있는 기업들,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쪽을 붙어야 되는 거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한다면 저는 대우건설, 현대건설은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은 결국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이렇게 이제 나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동신건설,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지수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 이쪽의 흐름들을 장중에 효과창을 통해서 여러 번 좀 체크를 했는데 저도 따라가기가 좀 벅찰 정도로 속도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본인만의 어떤 단기 매매 기준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의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대우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특히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특히나 EPC 쪽, 그러니까 원전 쪽에서 우선순위를 좀 매겨보면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기업이 일단 1순위로 현대건설이 뽑힐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조정의 폭이 굉장히 적을 가능성이 높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을 이용한 매수세가 또 강력하게 붙어줄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일단 1순위로는 저는 현대건설을 좀 뽑아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뉴스는 사실 원전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택 공급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면 또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우건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우건설의 실적이 최근 들어 보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려줄 만큼 좋냐? 그건 아니거든요. 조금은 애매한 상황에서 다들 이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 부동산을 조금 옥죄우면서 자산의 투자, 그러니까 주식 증시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줬던 기존 9월달, 10월달의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조정이 나왔던 상황인데, 이렇게 다시 부동산에 힘을 쏟아주는 뉴스들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래도 대우건설이 조금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건설주 안에서 테마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성건설이라든지 동신건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데 주택 공급에 집중을 하겠다. 그러면 대우건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다, 나는 플랜트와 원전을 보겠다라고 하면 현대건설을 공략을 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나. 왜냐, 지수가 안 좋아서 다 끌어당기기엔 좀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잘 분류를 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대건설이 건설주 탑픽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쪽으로 막 불기 시작했죠. 건설주 내에요. 어떻게 보면 또 금리 인하 수혜가 건설이기도 한 점도 하나의 또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종목 분류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의 선호도에 맞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갈 거고요. 이번에는 저희 바이오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까지 사실 저희가 받아봤었는데 여긴 노출이 되고 있지 않지만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주셨습니다. 바이오 묶어서 살펴볼게요. 저희 바이오는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쭐 거고요. 금리 인하 대표적 수혜주 하면 제약바이오 얘기 있었는데, 글쎄요, 오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일단 건설이 해라,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다 빠지고 있네요.
이조 본부장님, 일단 이거는 뭐 이 정도 빠지는 거야 뭐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모아가자 의견 가져가도 되는지 싶고요. 그리고 오히려 키워드 갖고 있는 일동, 나이백, 올릭스, 비만 쪽에 있어서는 다시 분위기를 잡네요. 저 지금 오늘 일동제약 가는 이유가 네. 그 화이자의 그 맞아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 중국 기업 네. 3조 원 그 계약 체결 이것 때문인 것 같고요. 사실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어쨌든 그 소식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고 그 외에 지금 제약바이오들은 힘을 못 내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연준에서 약간 파월 의장은 약간 비둘기스러운 약간 발언을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매파적인 금리 인하다 약간 이런 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 그래서 금리를 얼마나 줄 건데 점도표를 보면은 한 번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연준 위원들 안에서도 지금 뭐 금리 인하 반대도 막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라클 실적도 맞아요.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지금 매파적인 금리 인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투심을 자극해서 좀 빠지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약바이오 쪽은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생물보안법에 대한 네. 통과 가능성. 그러면 생물보안법이 결국에는 이 약가를 인하시키는 트럼프 정책과는 사실 상충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왜냐면은 중국을 어떻게 보면 억제한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거예요. TSMC한테 좀 약간 배척시키고 인텔이랑 삼성전자 키울 거야. 이 느낌이랑 지금 생물보안법이랑 같은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어쨌든 우시바이오로직스랑 우시엠텍이랑 이런 쪽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면은 바이오시밀러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생물보안법 통과시키면은 거기가 배척시키는 거죠. 예. 그럼 오히려 그게 지금 다른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약가 인하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도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지금 이런 결로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제약 바이오 쪽은 오히려 지금 안 움직이는 종목군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전까지는 플랫폼 얘기했는데 네. 그 국방수권법에 생보법 연내 처리 가능성 얘기 나오니까 오늘 또 ST팜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면 갈래 중에서 안 움직이는 거가 그럼 뭐예요? 그냥 좀 안 움직이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뭐 그렇다고 다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오늘 대부분 다 좋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오늘 또 약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 또 하나 보여서 네. 제가 오늘 그 종목 가져왔고 예. 네, 알테오젠은 저는 지금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LBL바이오 뭐 이런 쪽은 다 그냥 지금 그 ADC 플랫폼은 지금 뭐 끝났다가 아니라 네. 쉬어간다.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사실 화이자 이슈 때문에 수급 자체가 네.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몰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 중에 안 올라간 종목 하나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비만이 좋은데 안 올라간 게 있다면 기회일까요? 탑픽 여기서 공개해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입니다. 천당 가야죠. 네, 다들 알고 계실 건데 네. 삼천당 제약이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잖아요. 캐나다에서 매출이 나고 있고 이게 지금 유럽이라던가 우리나라 좀 확장시킬 그런 흐름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도 가지고 있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에스페스 플랫폼에 대한 부분 모멘텀까지 더해서 삼천단 제약은 좀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 엊그제 공시가 나왔는데 내년에 IR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그 IR에서 밝힐 내용이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어떤 계약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이러한 경구용 비만 치료제 플랫폼과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 그거에 대해서 IR에서 좀 얘기를 할 건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2거래일 동안 올랐다가 오늘은 살짝 눌리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일동제약도 뭐 좋지만 삼천당 제약도 저는 충분히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28만 원 구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1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근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진짜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효능이에요. 경구가. 네, 왜냐하면 주사에 비해서 효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런 효능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면 알약 개수를 뭐 늘려가지고 먹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효능에 대한 부분들만 해소가 된다면 네. 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천당 제약은 오늘 일동제약에 비해서 굉장히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고 역시나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뚫어줘야 하는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네.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요? 28만 원 구간까지 3천당 제약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탑픽 여기서 받아봤고요.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ST팜 오늘 또 움직임 나오고 GI 이노베이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비슷해요. 여기서 더 뚫어주면 좋겠다 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강조를 해주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ST팜은 일단 걱정 없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ST팜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올리고핵산에 대한 네. 공장 가동률,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수혜. 그러니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우시바이오와 우시앱텍을 규제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도 네.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RNA라든지 mRNA 뭐 여러 가지 지금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핵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 증설을 빠르게 한 부분이고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실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ST팜은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쭉 가져가 보셨으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 네. 있고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나는 에로에 성공한 기업들을 계속 추적 관찰하겠다 하면 GI 이노베이션이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에로는 없지만 앞으로 에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기업을 또 쫓으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GI 이노베이션이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GI 이노베이션, ST팜 뭐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좀 갈리시겠지만 저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종목 모두 계속해서 보유 전략으로서 끌고 가기도 유효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지금 걱정 없네요, 여러분. 하루하루 움직이는 것에 크게 마음 아파할 거 없다로 정리합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의견이 의료 AI단인데요. 갈려 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중립을 주셔가지고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사실 네. 우리 의료 AI라고 범주 묶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진단 판독, 뭐 아니면 플랫폼, 뭐 신약 개발, AI 치료단까지 넣으면 다 의료 AI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사실 저는 이 범주 다룰 때마다 되게 세분화시켜서 얘기 듣고 싶거든요. 네, 일단은 오늘 JLK가 가장 네. 큰 거래량을 동반하는 맞아요. 뉴스들이 좀 붙었었죠. 그런데 작년 이맘때라고 하면 우리가 의료 AI 했을 때 루닛, 뷰노, JLK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에서야 이 기업들 그렇게 언급 많이 맞아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섹터에 대장주들이 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루닛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루닛의 가격이 주당 36,900원 정도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적어도 4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 뷰노라든지 JLK가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니 JLK는 미국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 아니야 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로봇과는 좀 다르죠. 네. 로봇 관련 뉴스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 뭐 연속성 계속 보였지만 지금 이쪽은 아직까지도 연속성을 보일 만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결국 중요 포인트는 루닛의 4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서느냐 그리고 이제 루닛의 시가총액이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빠져도 지금 1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로킷 헬스케어라든지 3빌리언이라든지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기업 루닛이 이 정도라면 우리들도 이 정도의 시총을 좀 만들러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네. 그럼에도 시가총액이 아직 6천억이 채 안 되는 상황. 그러면 당연히 뭐가 더 고평가되어 있을까, 뭐가 더 저평가되어 있을까 계산을 해봤었을 때 3빌리언에 대한 추가 상승세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중을 해보신다면 일단 1순위로는 3빌리언, 그리고 2순위로는 시어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3순위로는 로킷 헬스케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이제 3빌리언을 가장 좋게 보느냐? 시가총액이 지금 말씀드린 세 종목군들 중에 가장 작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 관련해서는 지금 3빌리언 외에 다른 기업이 경쟁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수급 쏠림이 나타나게 되면 한두 번 정도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3빌리언은 아직 어떻게 보면 증상이 나타나지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위주의 사업이라면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이미 증상이 좀 발현이 된 환자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반도체를 따져보면 에이직 반도체가 아니라 범용 반도체에 좀 해당하는, 그러니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입장벽은 낮겠지만 아무래도 경쟁사가 없다라는 관점하에 이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시장의 규모 파이는 굉장히 큰 상황이라 저는 이 두 기업만큼은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립인지 알겠네요. 네. 과거에 우리가 의료 AI라고 했을 때 생각했던 종목, 루니, 뷰노와 같은 진단 그리고 판독 이런 쪽은 시총 1조까지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뭔가 확인이 필요해요. 근데 다른 쪽에 있어서는 이제 1조 미만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죠. 로켓 정도가 1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 압축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중립이다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이조 본부장님께서의 긍정 의견도 비슷한 관점에서의 긍정이실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게 긍정이 네. 그 약간 고용이나 이런 아, 의료 로봇, 네. 수술 로봇 쪽과 연결될 수 있는 아. 쪽은 긍정입니다. 예. 뭐 신약이라던가. 네. 근데 그 외에는 좀 다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항상 루닛이랑 뷰노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네.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셀바스 이거 그룹 어제?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약간 좀 테마성 느낌이랄까요? 저게 사실 지금 메디컬 AI 얼라이언스 그리고 도미나리, 저게 도미나리의 트럼프 아들 중에 뭐 첫째인지 뭐 셋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저렇게 돼서 연결이 됐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상한가에 갔다. 뭔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좀 단기 시세, 오늘도 좀 시세 나왔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런 이슈에 의해서 약간 테마성 느낌으로 가는 것보다도 지금 보시면 인투이티브 서지컬 보세요. 주가 상승 나온 다음에 안 빠집니다. 예. 네, 의료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 결국엔 포커싱이에요. 그러니까 AI 산업이 성장이 됐죠. 네. 그러면은 AI 산업이 성장됐는데 그거를 이제 뭘로 돈 벌 거야? 그게 중심이 바로 지금 로봇이고 자율주행이고 뭐 그 외의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의료 AI도 분야가 너무 많은데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저는 로봇인 것 같아요. 피지컬로.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영이라던가 이러한 쪽, 그러니까 지금 그걸 딱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주가를 잘 버텨주고 있으면 그 밑단에 있는 수술용 로봇과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는 계속 추적 관찰해보자. 이러한 관점으로 긍정 의견 드렸습니다. 네,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아침마다 어떻게 종가 마감했지? 그 추세 확인하면서 고영 필두로 보시겠네요. 그렇다면 큐렉소까지 껴주십니까? 네, 큐렉소까지 껴줄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의료 로봇단으로서는 긍정 의견을 유지하기 때문에 의료 AI가 긍정이었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오랜만에 우주항공 그리고 통신장비까지 묶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의견이 두 개 모두 긍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저희 토픽 들을 것 같아서 잘 들어주세요. 일단 그 스페이스 X 부분도 있고 뉴럴링크도 같이 껴 있어서 같이 볼 수밖에 없는 최근의 시국인 것 같아요. 일단 미국 내에 로켓 관련한 위성 관련한 기업들이 제법 많아졌어요. 그동안에는 사실 다들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재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한번 발사를 하면 그 발사 추진체를 재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사도 한번 할 때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은 그게 재활용이 된다라는 것들이 일반화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에 10번 쏠 거 지금은 100번 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쏘면서 이 기업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하나의 오류를 지금 다 잡아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쏠 때마다 완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I 산업의 결국에 마지막에 끝 산업을 우리가 로봇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에 한 가지 이제 같이 커져 나가야 되는 인프라가 뭐냐면 결국엔 저궤도 위성 통신망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통신망 굉장히 잘 깔아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중간중간 그 지역의 스팟에 따라 끊기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품사들이 각자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통신은 어쩌다 한 번쯤 끊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로봇 쪽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산업에 접목이 되었을 때는 단 0.1초라도 끊기게 된다면 굉장히 큰 산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것을 그러면 완벽하게 커버를 하기 위한 기술이 뭔가라고 했었을 때는 저궤도 인공위성이 지금은 가장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 X에 대한 IPO를 통해서 우주 관련주들에 대한 가치가 지금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여기서 아직도 실적이 저조하다면
참 힘이 들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오는 몇 개 기업들이 있어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가 높여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주로 봐야 할지 싶네요. 그렇다면 그럼 오늘 토픽을 여기서 들어봅니다. 오늘 오랜만에 듣는 종목명인 것 같아요. 인텔리안 테크. 다들 지금 뭐 하림이나 롯데 이쪽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 뜬금없이 인텔리안. 인텔리안 테크를 좀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보셔야 될 요소들이 저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글로벌 위성통신 솔루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상, 지상 그리고 이제 저궤도 전 사업부의 지금 매출이 개선이 좀 되고 있어요. 다른 우주 항공 관련주들이 사실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고는 정말 우하향의 끝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인텔리아 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약 한 달 정도는 바닥 대비해서 벌써 한 20% 정도 반등세가 나오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의 위치에서는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바 현재 구간에서 42,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최근에 어떤 박스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55,000원까지는 기술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그 해상 안테나 1위 기업으로 아마 알고 계셨을 텐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조용하고 빈집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가야 할 이유가 명확하다라는 점에서 현재 구간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목표가 55,000원으로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이조분 부장님 최근에 개장 방송에서 이쪽 보자 언급 주셨던 RFHIC가 최근에 증권가의 픽을 받아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올해 저는 연말에 내년을 바라보고 투자해야 될 섹터 네. 중에 하나가 통신장비 통신장비. 쪽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주항공 산업 너무 좋죠. 근데 통신 인프라 구축이 돼야지 그것도 다 됩니다. 그리고 로봇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이랑 모든 것들이 다 통신망이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통신장비 쪽 수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연말까지는 포트에 좀 하나 정도는 담아 두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 뭐지? 4만 원까지 저희한테 10월 말경에 언급 주셨네요. 네, 말씀드렸던 지금도 종목이에요. 마찬가지일까요? 네,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중장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변동성이 좀 나오긴 하지만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가기 시작하면은 언제 이렇게 갔지 이런 형태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은 통신 장비가 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 어떤 종목을 조금씩 관심 있게 비중을 늘려가고 싶은지 한번 고민의 시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추가 전략 타임으로 넘어갑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오늘 전력 전선이 아침에 좀 날리더라고요. 네. 외국인 기관, 뭐 효성중공업 담고 좀 일진전기도 좀 튀었고요. 그 가운데 저희에게 HD 현대일렉트릭을 언급 주셨습니다. 다시 방향은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뭔가 시원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게 더 좋을까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좀 싸줬으면 예, 좋겠다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네. 저는 계속해서 조금 점진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현재 시세를 즐길 필요는 있겠다. 물론 없으신 분들이 이제 와서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저는 결국 마지막까지 AI 산업 전체를 통틀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전력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짓기도 전부터 전력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으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짓고 나서도 그 데이터 센터는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는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지금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또 하나의 시장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죠. 바로 인도 시장이죠.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마찬가지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인도가 저도 이제 그 현재 상황을 좀 여러 가지를 어제 오늘 좀 체크를 했는데 인프라가 거의 제로 베이스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특정 지역을 맞아요. 제외하고는. 예. 근데 여기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이제 세우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서 그리고 광대한 부지를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전제 조건은 전력 인프라가 깔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도 수주를 누가 먼저 채우느냐에 네. 따라 저는 향후에 또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할 가능성이 높아서 HH현대일렉트릭을 먼저 한번 챙겨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심, 가장 대장, HD 현대일렉트릭 봤고요. 저희 원전 쪽에 있어서 BHI도 오늘 또 수주 공시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계속 이제 우상향으로 갈 수 있을지 이 종목 지금 자리를 한번 잡았다가 다시 좀 내려서 돌파 자리에서 음봉이 조금 아쉽긴 했었는데 어떤 관점이세요?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네. 거래량이 완전히 다 매수세 들어온 게 소화가 다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한 발 남았다. 한발 이 남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오늘 수주 공시 나왔지만 크게 반응 없는데 원전은 결국에는 이제 수주가 가시화될 때부터 다시 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히나 BHI는 뭐 가스터빈과 관련된 수주가 나오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리는 거는 결국 SMR이라던가 원전에 대한 수주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리면 기회다. 네, 원전 쪽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은 눌리고 조용할 때 기회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 10초 네. 이렌시스 한 8, 9천 원까지 보는 거예요? 이렌시스를 포함해서 SPG와 SBB테크는 저는 12월 말까지는 계속 한번 들고 가 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12월 말이요? 네. 알겠습니다. 12월 말에 저희가 다시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겠고요. 시장 대응 잘 하셔야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